한걸음 한의원 원장 이병희입니다. 오늘은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이해와 치료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가셔서 차례대로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은 염증성 장질환이고 이게 면역계가 오작동해서 염증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서양의학적인 치료는 염증을 줄이거나 억제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부작용이 심하고 끝이 안 난다, 이게 문제라고 말씀드렸었죠. 한의학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 걸까요? 한의학적 접근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보통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받으시는 환자분들 대부분이 병원에 한약 먹는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사들은 한약에 대해서 이유 없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한약 먹으면 죽는다, 한약 먹을 거면 더 이상 병원에 오지 마라 하면서 진료 거부를 하기도 하죠. 이건 불법인데, 여튼 하지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함께 하는 것이 당연히 좋지 않을까요? 미국만 해도 첨단 종합병원에서 암과 같은 난치 질환에 한약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의사 제도가 없어서 의사들이 한약을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일본 양의사의 70% 이상이 한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의 의사들만 한의학에 적대적이란 말이죠. 제가 치료한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이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좋아지면 가끔 병원에 가서 한약 먹고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들 반응이 여러 가지인데 그냥 환자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하고 말하는 의사도 있었고요. 그 중에는 제가 치료한 환자를 놓고 치료 사례를 논문으로 쓰려고 한 경우도 있었죠. 양약으로 치료된 줄 알고 말이죠. 또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한약에 몰래 스테로이드제나 면역 억제제를 섞어서 쓸 것이기 때문에 그 한의원은 아주 나쁜 데다,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생각해보면 그 의사들도 참 딱한데 이게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의사들은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같은 거 아니면 이 병이 호전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약으로 좋아졌다고 하면 당연히 한약에 그런 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보는 관점이 좁아서 그런 겁니다.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말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게,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의 50% 이상이 이미 스테로이드제나 면역 억제제를 쓰다가 효과가 없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아니, 이미 병원에서 사용하다가 효과가 없어서 온 건데 제가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한약에 섞어 쓴다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기는데 1년 이상 한약으로 치료해도 그런 부작용은 없단 말이죠.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자, 한약의 관점이 다른 것을 의사들이 이해를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저희 한의원에서 진찰을 하게 되면 세밀하게 여러 가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들은 지금 크론병이다, 궤양성 대장염이다 그러면 소장이나 대장에 생긴 염증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하지만 사람 몸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닌 거죠. 한의학적으로 바라보면 이 사람이 소화는 잘 되는지, 배는 차가운지, 붓는지, 소변은 잘 보는지, 비염은 없는지, 대변은 시원한지 등등 여러 가지 몸의 상태를 다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된 문제들을 하나둘씩 같이 치료해 줍니다. 그러면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염증이 줄어들고 혈변, 설사, 복통 등이 없어지는 거죠. 의사들이 이런 관점을 이해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비염이 있다. 의사들은 비염이 있건 없건 관심도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죠.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 염증이 있는 거고 비염은 호흡기에 염증이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10년 넘게 진료하면서 계속 확인해 오고 있는 것은 비염이 있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이 문제를 함께 해결을 해 주어야 장의 염증도 같이 해결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사람 몸이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게 한의학에서 말하는 전일관인데 대장이나 소장 이런 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위, 소장, 대장이 다 연결되어 있고 호흡기, 소화기 이런 것들이 함께 엮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한 부분의 문제가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이 연결고리를 풀어야만 대장의 문제, 소장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소장, 대장에 생긴 염증만 봐가지고는 오히려 치료가 안 된다. 몸 전체를 하나로 보고 치료해서 면역계를 안정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 환자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개 볼까요? 한약 먹으면 간 나빠진다. 이 얘기는 워낙 오랫동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던 것인데 요즘에 이쪽으로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약에 비해서 한약의 간독성은 현저하게 적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연구나 논문 기사들도 이미 많이 나와 있고 제가 치료하는 환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병원을 계속 다니시는데 혈액 검사에서 간이 나빠지거나 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이미 제가 한의원 하면서 거의 10년 넘게 매일 한약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까 일본 의사들이 70% 이상의 한약을 처방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캄포라는 말은 한방이라는 단어를 일본 말로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캄포는 한약이고 캄포약 한방약인 거죠. 일본 의사 중에 한약을 위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청대라는 한약을 사용해서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호전시킨 사례를 논문을 내서 유명해졌죠. 그런데 이것도 물론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당연하겠죠. 저도 청대는 가끔 사용하기는 합니다만은 이것보다는 원인에 맞는 처방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환자에게 전해드린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한의원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대단한 것이지만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혹은 크론병의 무슨 처방, 혹은 원인이 배가 차서 생긴다. 이렇게 원인이 한 가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곳들도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 별로 한의학적이지가 않은 것이죠.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옥석을 가리는 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접근 방법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는 이야기였죠. 다음 시간에는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한의학적인 원인 분류 5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께서 들어보시면 자신의 원인에 대해서 아마도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